최소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 때 아이가 그 사회도 근데 참 되게 불친절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할 때 되게 불친절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목차를 마인드맵으로 역사 정리해서 올린 게 있어요. 자, 목차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되게 불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교과서 목차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냐면 단원 대단원 이름이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 목차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집에 있는 목차가 훨씬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선 후기 딱 써 있고 조선 후기에 딱딱딱 어느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개념 이름을 딱딱딱 적어놓은 목차들이 있어요. 아이가 이 만약에 이제 6학년이 끝났는데 뭐 과학이든 사회든 목차 한번 보고 얼마나 아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아는 거 체크해보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해봐라.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얼만큼 아는지 모르는지 확연히 보여요. 그럼 그게 구멍이거든요. 그 구멍이 고스란히 중학교로 가고 그 중학교에서 또 못 알아듣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비문학을 공부할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목차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목차. 네, 국어, 사회, 과학만이라도. 네, 요거 보시면 비문학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렇게 덩어리처럼 막연했던 게 딱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뭐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왜? 비문학은 범위가 없고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목차 안에 있는 것만 개념을 정확히 알면요. 그때부터 글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시는 거. 이게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 중학교까지 할 일이에요. 개념 정리.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럼 또 행정부 안에 개념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세부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목차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결국에 제 수업에 목차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 가보세요. 그 사회교과서 목차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인가 다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시는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있고요. 그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거 배우는구나라는 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한 장에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게 한 장에 정리하면은 A4용지에도 뽑아도 그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아시죠? 요거 바뀐 거 개정 과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4학년 친구들도 출판서별로 교과서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목차는요 비슷비슷해요. 흐름은 작년하고 그 국정교과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예. 그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고 더 심화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용어 차이예요. 그래서 한자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 한자로 이제 말이 초등학교 때는 되게 쉽게 풀었던 말을 뭐가 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걸 한자어로 그냥 바로 교과서에 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어를 풀이할 수 있는 능력. 한자를 쓰지는 못해도 저도 사실은 한자 많이 쓰지 않아요. 못 써요. 잘 못 쓰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게. 그 정도는 아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한자 성조의 수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개념을 모르면 그 한자어를요, 찾아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어 사전 찾을 때, 이, 뭐, 이렇게 단어의 뜻들은 다 이렇게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 수업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요 개념을 한자어의 그 음과 훈을 가르쳐 줘요. 한자까지 쓰는 거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어려울 수 있어서 음과 훈을 가르쳐 주면 그 음과 훈을 가지고 아이들이 대충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한테는요, 뭐, 그거를 알려줄 수 없어요. 근데 아이한테 설명해 줄 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언지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요즘 폭발적으로 저희 2학년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자기가 읽다가 계속 모르는 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 그럼 책 많이 읽어야 된다, 독서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독서라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까지로 딱 지정을 해주고 말고는요,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특히 2학년짜리 아이는요, 그 소설책 같은 거, 이야기책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뭘 좋아하냐면 공룡책. 그 다음에 역사. 요즘 역사책에 빠져가지고 역사 만화. 그 다음에 요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사.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화를 통해서 지식적인 양은 굉장히 개념 정리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삼국지요. 삼국지 같은 거요. 아이들 만화로 배우잖아요. 직접 읽고. 근데 그 지루하게 어른들 책 읽으라고 하면 읽겠어요? 안 읽어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한간에서는 비문학이 만화를 보면은 비문학이나 책 읽을 때 방해가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데만큼은 만화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만한 양을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화책 보는 거 막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만 보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국어 선생의 이게 병인데, 요 토시 있잖아, 토시. 그것만 보는 건 문제지만, 그거를 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홍준 선생님 아시죠? 문화재청, 예, 청장하셨던 유홍준 선생님이 그렇게 만화 좋아하셨다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 지식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만화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이제 3, 4학년까지 갔다면 고학년부터는 수준을 좀 높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찾은 건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헤겔 이런 거 나오면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고등학생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한국사 친하잖아요.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 같은 건 그렇게 막 낯설어서 밀어내고 싶고 나랑 너랑 별로 대면대면하고 이러지 않는데, 이런 해겔 같은 거 나온다든지 뭐 스피노자 나온다든지 막 이러면 그때부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요거를 아이들한테 좀 친하게 해준 방법은 뭐냐? 제가 국어에서도 소설가하고 시인하고 친해지면 이 시와 소설이 보인다라고 문학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철학도 마찬가지인 게,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스토크라테스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린 시절에 뭘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이 사람하고 친하게 느껴요. 좀 읽을 때 뭔가 친숙함이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책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1학년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리를 어떻게 좀 친숙하게 만들까라는 건데, 목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목차를 보시면 여기에 정말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이어서 나오는 철학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책은요, 아까 요거예요. 14살에 만나는 서양 철학자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서 루소, 데카르트,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마르크스, 니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근데 철학 책 잘 보시면 뭐 골라야 될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 철학 사상을 입혀야겠다, 철학 사상을 이해시켜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중학교 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고 초등학교 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고요. 요거 잘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맨발의 철학자, 아내의 잔소리가 철학자를 만들었다, 철학자가 전쟁에 참가했다, 뭐 이런 거. 플라톤이 명문가 출신의 철학자고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만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스토리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사상을 갖게 됐는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제 아이라면 이거를 보게 하겠다 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양 철학자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이 책이 동양 철학자도 있어요. 동양 철학자도 있고 이 옆에 동양 철학자 이름도 있고. 한번 서점 가셔서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예스24에 들어가신 미리 보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아, 요렇게 보는구나. 근데 요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사상들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사상들 같은 것도 조금 더 궁금하면 찾아보게 하고 요렇게 해주시면 조금 그 중학교 도덕부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루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런 책들 윤리책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그냥 보편적인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사 온 지 1년이 됐어요. 원래 이쪽 지방에 사는 게 아니었는데 고양시로 이사 온 지가 1년이 됐어요. 1년 되기 전에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저랑 같이 독서 모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족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어려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4학년 올라가고 나서 아이랑 같이 엄마랑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워크지 만들어서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계속 온라인으로만 만났어요. 근데 이게 1년을 지금 이어왔거든요. 뭐 나름 뭐 사정 있으면은 미루기도 하고 사정 있으면은 좀 뭐 딜레이 되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저희들 뭐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가벼운 책들로 시작해서 현재 올해 이제 이끌어 갈 거는 뭐냐면 요 비문학 관련된 책들 있죠. 인문책, 사회책, 뭐 경제책, 그다음에 이번에 뭐 과학책 이렇게 해서 그 분야별로 그 엄마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씩 지정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번에 저희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무중력. 이거 다 도서관 가서 빌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게가 없는 무중력. 여기 보이시죠? 네. 제가 아마 보시면서 끄떡끄떡 하시는 어머니 계실 텐데 저희 같이 독서 모임 하시는 분인데 요거 과학책인데 요거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로 되게 너무 좋은 책을 골라주셔가지고 요거 읽고 아이가 워크지로 하면서 저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속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엄마, 연필을, 볼펜을 가져가면 우주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저절로 뭔가 해! 이렇게 안 해도 아이가 책 읽으면서 저랑 토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 동네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거 했어요. 지금까지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했어요. 강추하고 싶은 거는요, 가족 독서 모임 하실 수 있으시면 이거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지자체마다 이런 거 대회를 해요. 저희들 겨울에 요거 토론 대회 나가가지고 1회였는데 우연치 않게 아이들이 또 상도 받았어요. 토론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독서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상도 받고 좋은 거야 라는 이미지를 좀 인식을 시켜주고 엄마도 읽는데 나도 읽어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네,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잔소리 안 해도 될 만큼. 뭐 이제 둘째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바쁘셔가지고 그거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못하고 지금 고학년 친구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한번 비문학 아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요 분야에 대한 책들을 정해 주셔가지고 혼자 하면 힘들어요. 이거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모이셔야 돼요. 같이 하면 덜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건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초등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초등강이라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3, 4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만 할 수 있는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때 아니면 못합니다. 중학교 가면요. 요거 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아이들이 읽을 책이라는 것도 엄마가 읽기엔 또 부담스러운 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초등학교 때 꼭 시도해 보시면 아이가 요런 데에서 개념도 쌓고 아이가 지식도 쌓고 이런 것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장은 워크지 간단하게 그냥 그 내용에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뭐 단어도 물어보고 어휘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단계로 하시면 되죠. 어휘 물어보는 것도 있고 내용 점검하는 것도 있고 저희 그것도 많이 했었어요. 독서 골든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퀴즈 내가지고 맞추기 이러면 아이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골든벨 한다든지 그림 그려서 워크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분야를 꼭 비문학만 한 건 아니어서 그거는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느끼지 마시고.